아름다운 순간을 담는 도구 사진기. 광학기기가 발달하며 탄생한 현대기술의 산물이죠. 시간을 그대로 기록해주는 물건. 사진기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와, 경치 좋다. 진짜 이쁘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는 부부. 저기다. 좋은데? 야, 하늘 멋있다. 자기야. 여기 너무 이쁘다. 나 여기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줘. 그래, 서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행복한 순간. 이럴 때 사진 한 장 예쁘게 찍어두면 두고두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겠죠. 어때? 잘 나왔어? 이쁘다. 마음에 들어? 여기서 잠깐, 사진기는 물체의 상을 필름에 고정시키는 원리인데요. 필름에는 빛에 민감한 물질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비추면 그 흔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필름의 흔적을 다시 종이로 옮겨놓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사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광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요? 와, 경치 좋다. 진짜 좋다. 야. 자기야. 여기 너무 이쁘다. 나 여기 앞에서 초상 한 장 그려줘. 그래, 서봐. 민성 씨가 준비해온 건 바로 스케치 도구. 진주 씨의 예쁜 모습을 남기기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허허, 이거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자기야, 자꾸 움직이면 어떡해. 힘들단 말이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됐다.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나야? 이게 너야. 이게 뭐야? 왜? 난 최선을 이게 나야? 내가 아하, 그럼 그렇지. 그림 실력 참 엉망이네요. 아니, 난 최선을 다했어. 좀 더 최선을 다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이건 뭐고? 아니 그동안 나 저기 서 있는 동안 뭘 한 거야?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빠르고 간단하게 현실 모습 그대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화실을 찾은 두 사람. 안녕하세요. 예. 여기 혹시 저희 커플 초상화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초상화 전문이 아니어서 저의 예술 세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림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초상화 좀 그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뭐 정 원하시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남기기 위해 초상화를 그리려나 본데요. 자, 화가의 스케치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만족할 만한 그림이 완성될지 궁금한데요. 예술은이 팍팍 느껴지는 화가의 모습을 보니 완성작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포즈를 잡던 두 사람도 슬슬 지쳐가는 이때.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자, 우리도 전문가의 작품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예술이지 않습니까? 역시 난 천재적인 화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예술이에요, 예술은. 초상화 그려달랬더니. 오 마이 갓, 이런 심오한 예술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다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두 사람. 난 단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을 뿐인데. 실물 그대로의 모습을 남겨주는 그런 물건 어디 없나? 그림이 대신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사진기가 없는 세상.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사람들이 사는 집.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부와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했죠. 건물의 맨 꼭대기,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지붕을 덮는 데 쓰이는 건축 부자재, 나는 기와입니다. 사람이 기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땅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눈과 비를 막기 위해 지붕을 씌웠고, 그 재료가 풀이나 나무 껍질 등에서 점차 기와장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한반도에서 나 기와는 삼국시대 초부터 사용되어져 2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와로 지붕을 덮은 기와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요. 처마의 부드러움이 질서정연한 기와골과 대비를 이루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죠. 우리나라의 그 지붕 끝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양쪽 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곡선을 이루거든요. 처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거기는 또 이렇게 그 안팎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어드는 그런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을 형성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현대적으로 복원해 보존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만큼 나 기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한국의 전통 기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암기와와 수기와입니다. 지붕의 기와골을 만드는 암기와는 평평하고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기와는 암기와와 암기와 사이에 놓여 지붕의 기와등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암기와는 이렇게 넓적하게 바닥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수기와는 그것들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비가 그 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마 끝에 사용되는 기와로는 막새기와가 있는데요. 수기와 끝에 원형의 드림새가 붙은 것을 수막새, 암기와 끝에 장방형의 드림새가 붙은 것을 암막새라고 부릅니다. 막새기와에는 연꽃이나 도깨비 등의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모양새가 달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 기와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전통 기와는 주로 진흙으로 빚어 만듭니다. 특히 1000도 이상 고온의 가마에서 굽고 단단하게 때리면서 만들기 때문에 견고하고 또 오래 보존되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나 기와의 예전 모습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 기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소재의 기와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금속 기와는 금속판을 기와 모양으로 찍어내 만든 것으로 최근의 주택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 기와는 모든 지붕재 중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이 잘 안 쓰는 갈바륨이라는 금속 위에 이제 스톤칩이 들어가 있는데, 스톤칩은 위적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이 바로 금속 기와입니다. 알루미늄과 아연 합금으로 도금된 갈바륨 강판에 스톤칩 코팅에 의한 프레스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것이죠. 특히 스톤칩은 금속 기와에 이처럼 다양한 색을 입혀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나 눈에 의해 지붕이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고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무게를 확 줄인 점 역시 이 녀석의 장점입니다. 금속 기와는 모양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을 받을 수 있는 골 부분과 그보다 위로 돌출된 부분이 이어지는 모양의 고령 금속 기와가 있고, 약간의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평판에 가까운 평판형 금속 기와가 있는데요. 이 둘은 지붕에 얹었을 때 각각 다른 분위기를 낸답니다. S형 기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평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느낌의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요즘 쓰이는 기와로 점토 기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 기와와 같이 점토를 성형, 건조한 후 고온에서 구워 만드는데요. 이 녀석이 가진 유려한 곡선과 고운 색감으로 또 다른 아름답고 튼튼한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인간의 주거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흘러온 나 기와의 역사. 앞으로도 새로운 나의 변신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인 한옥의 지붕,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와 지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와 지붕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백초미션 도전! 한옥의 아름다움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이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기와 지붕입니다. 모든 지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와 지붕 역시 비나 눈 등을 피할 수 있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 지붕의 면은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직선으로 만든 것에 비해서 빗물이 좀 더 빠르게 흘러내리게 하기 때문에 배수에 있어서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와 지붕의 경사도는 모두 다 똑같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기후나 지역에 따라서 이 경사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비의 세기가 센 지역은 경사도의 기울기가 급하고요. 또 비의 양이 적은 지역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는 또 비가 많이 오지만 눈은 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보다는 비로 인한 피해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지붕의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붕의 끝부분인 처마에도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처마의 길이는 동지와 하지의 남중 고도를 조절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마의 그림자가 겨울에는 방 안에, 여름에는 마루의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냉방과 난방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겠죠? 지금까지 기와 지붕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깊은 맛과 그윽한 향기가 일품인 에스프레소 한 잔. 커피 추출의 핵심 장비인 이 물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커피 머신이 없는 세상,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한 카페. 아니 여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네. 오늘 내가 쏜다. 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저희 커피 따뜻한 거 2잔 주세요. 근데 지금 주문이 밀려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커피 추출 기기가 없으니 방법은 핸드드립뿐. 아, 이거 매번 점심때마다 갈고 내리고. 이거 언제 다 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커피 한 잔 마시기까지 참 오래도 걸립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저희가 커피 시킨 지 한 20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저희가 주문이 많을 때도 이거 하나로 일일이 내려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요.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저기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커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익스프레스, 즉 빠르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20에서 30초 사이에 구기압의 힘으로 압축해 뽑아낸 진하고 양이 적은 이탈리아 정통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증기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드립 추출법보다는 훨씬 시간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우, 커피 마시기 힘들어. 그러게요. 좀 빠르고 맛있게 커피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 어디 없나?
난 오래 걸리긴 해도 이지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저도 이제 이지커피 아니면 못 마시겠더라고요. 오늘도 커피 한 모금 음미해보는 루이지 베제라. 어제랑 커피 맛이 다른데? 그래요? 그러네. 그 커피의 그 특유의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어제 느꼈던 깊고 진한 커피 맛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모양인데요. 저기요. 네. 그 커피 맛이 어제랑 너무 다른데요? 맛이 너무 없어요. 아, 저희가 원두를 갈아서 그때그때 드립으로 내리다 보니까 물 온도나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하, 조건을 최대한 맞추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맛이 달라져버리는 드립커피. 오늘은 풍미가 조금 약했나 봅니다. 자, 이 커피는 좀 진하고 좀 이게 부드러운 풍미가 있어야 제맛인데 말이죠. 그치. 좀 맛있고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 어디 없나? 맛있고 빠르게 내려주는 기계? 네. 나는 꼭 맛있는 커피를 먹어야겠어. 증기기관처럼 수증기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1901년 커피 머신 발명가 루이지 베제라. 커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추출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해답은 바로 증기압 추출. 대기압보다 높은 증기가압 원리를 적용해 단시간에 커피 성분을 추출하는 머신을 발명하게 됐죠. 오늘날 전 세계 카페의 필수품이 된 커피 머신. 과연 세계의 발명품이라 해도 손색 없겠죠? 사장님, 네. 기계 잘 작동되죠? 아, 그럼요. 커피 추출이 엄청 빨라졌어요. 커피 맛은 어때요? 아, 커피 맛도 일정해서 저희 매출이 10배나 올랐어요. 그 아이디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역시 예? 똑똑하세요. 부자 되세요.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푸른 정글을 누비던 모습으로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나. 나는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피부에 누구든 폭신하게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을 지녔죠. 내가 누구냐고요? 꿈을 품어주는 포근한 사물, 나는 인형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나, 인형. 인형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꼭 닮아있을 나는 다양한 모양을 지녔죠. 이곳엔 어떤 모습의 인형들이 모여 있을까요? 전통 기법을 살린 전통 모헤어 테디베어와 그리고 동화마을과 한국마을 등 다양한 컨셉을 살린 스토리 테디베어 존이 있는데요. 이런 테디베어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안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체험 복합 전시 공간입니다. 어른의 키를 훌쩍 넘기는 초대형 테디베어부터 아주 조그마한 크기의 미니어처 테디베어까지 다양한 모습의 테디베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말 테디베어들의 파티장 같죠? 그 중에서도 유독 부드러워 보이는 녀석들. 그 비밀은 원단에 있습니다. 원래 테디베어는 모헤어로 만드는데요. 모헤어란 앙고라 사냥의 털로 짠 천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최근엔 합성 섬유로도 만들어지고 있죠. 테디베어의 탄생에는 특별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냥을 나갔다가 잡히지 않은 테디베어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며 그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던 그 일화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가 미리 준비된 새끼곰을 살려주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이 미담은 신문에 사파로 실리며 널리 알려지게 됐죠. 이를 계기로 미국의 모리스 미첨이 곰인형을 만들고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도 곰인형을 만들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선물해 테디베어가 유명해졌어요. 이후 곰인형의 대명사로 쓰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테디베어만큼이나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는 또 다른 모습의 녀석들이 있죠.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답니다. 사실 이 녀석들은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들어진 인형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스러운 비밀을 품은 녀석이 있죠. 이곳에서는 핸드메이드 인형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주는 주문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인형으로 직접 만들어주는 건데요. 정말 똑같죠?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친구들이 인형으로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인형으로 만들어질까요? 엄마, 나 다 그렸어. 아이가 정말 귀여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이 그림으로 인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아이가 그린 그림을 따라 도안을 그려주고요. 이 도안을 바탕으로 인형이 되어줄 천을 잘라줍니다. 다음은 모양에 맞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주는데요.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기겠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솜을 채워줍니다. 솜의 양을 조절해 인형을 세우거나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눈, 코, 입까지 꾸며주면 드디어 인형이 완성됐어요. 요즘은 이러한 인형을 손수 만들려는 수강생들도 공방을 자주 찾는다는데요. 이들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인형을 만들려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이에게 나중에 커서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꿈대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나, 인형. 이런 내가 더욱 정교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이랍니다. 선명한 눈동자에 색색의 풍성한 머리칼, 다채로운 의상까지 사람과 꼭 닮은 인형들. 이 녀석들은 바로 구체관절 인형으로 1930년대 독일의 조형미술가 벨머에 의해 고안됐는데요. 이 녀석에겐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일반 인형과는 달리 구체관절 인형의 마디마디 사이에 구, 즉 구슬이 들어있어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엔 구슬이 아닌 특별한 줄을 이용해 구체관절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구체관절 인형의 몸통에는 각 부위별로 구멍이 나 있어 그 구멍을 이용해 줄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줄을 이어서 만든 구체관절 인형은 구슬로 이은 인형에 비해 맵시가 빼어나다고 해요. 이제 형태가 완성된 구체관절 인형에 옷을 입히고 꾸며줍니다. 짜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됐는데요. 이 녀석도 움직여서 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마디마다 나눠져 있는 부분을 텐션 줄이라고 하는 그 장력이 있는 그런 줄로 그 각 부분을 연결을 하여 여러 자세들이 취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앉는 자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나, 인형.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듀 조은영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곰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느질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수건과 고무줄만 이용해서 예쁜 곰인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백초미션 도전! 먼저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 수건과 고무줄 3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이 고무줄은 하나는 큰 거, 그리고 작은 거는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 집에서 쓰는 수건을요, 펼쳐주시고요. 3분의 1로 3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 지점까지 한쪽 끝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좀 단단하게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에 만약 글씨가 쓰여져 있다면요. 수건에 글씨 써진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말린 부분이 풀리지 않게끔 뒤집어 주시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비틀어 주시고요. 그리고 얇은 부분이 두꺼운 부분 위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큰 고무줄을 가지고 곰인형의 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작은 고무줄 2개를 이용해서 양쪽에 귀를
묶어줄 겁니다. 조금 작게 묶어주시면 귀엽게 곰인형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무줄을 묶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리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리본을 목에다가 묶어줄 거예요. 만약에 눈이나 코를 달아주시는 것도 귀여운 곰인형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게 되면 수건으로 만든 곰인형이 짜잔! 곰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수건과 고무줄만을 이용해서 바느질 없이 이렇게 예쁜 곰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고무줄을 풀기만 하면 수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곰돌이 만들어 보세요. 즉 빠르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이 뭐야? 조용히 하는 얘기야? 뭡니까 이게? 화가 맞아요, 아저씨? 사장님 나빠요.